자, 취소권자입니다. 취소권자 한대승 씨라고 했죠. 먼저 양쪽 가로 1번과 2번이 한자예요. 그래서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 동그라미 1번주 줄칩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가시면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가 제한능력자겠죠. 그 취소의 의사표시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없죠. 원래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는 그냥 줄쳐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과 임의 대리인 중에서 동그라미 2번에 그냥 법정 대리인은 동그라미 쳐놓으면 돼요. 법정 대리인 이거 자체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임의 대리인은 줄쳐야 되죠.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본인으로부터 취소에 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하고 특정 승계인으로 나눠지죠. 포괄 승계인도 그냥 동그라미 쳐놓으면 됩니다. 근데 특정 승계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권리의 특정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는데 줄쳐야 될 건 그 다음 페이지에 니은에 있는 내용을 줄칠게요. 특정 승계인은 취소권만의 특정 승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소권만 돈 주고 살 수는 없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럼 취소는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취소의 상대방은 첫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상대방이 확정돼 있다면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야? 법률행위 직접 상대방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1번, 2번보다는 3번의 예를 들면 이거 나오죠. 예, 그래서 제한능력자 갑이 을에게 매각한 토지가 병에게 전매되어 있다. 그럼 해당 토지에 가면 지금 줄넘기 하는 사람이 병이겠죠. 그럼 갑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을에게 해야 되죠. 그리고 병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제한능력자로 나오면 너무 쉽게 나오니까 사기를 당했다. 그러니까 갑한테 을이 사기를 당해서 병에게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고 병은 그 토지를 정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그래서 정이 현재 사용해서 수익하고 있다. 그럼 취소권자는 누구냐? 갑이 을에게 사기쳤다 그랬죠. 을이 병에게 팔았고 병이 정에게 팔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취소권자가 누굽니까? 을이지, 을. 예. 사기도 치고 취소도 하고 그 나라 너무 정의로운 나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에 취소권의 행사 방법입니다. 취소권의 행사 방법은 동그라미 1번 줄쳐놓습니다. 자, 형성권이고 분류식행입니다. 구두, 서면, 명시, 묵시,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일부 무효에서 봤듯이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 취소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무효 하면서 일부 무효보단 일부 취소 쪽에서 시험 더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만의 무효가 불가능한 건 아니었다. 그럼 거기서 나온다고 한다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했을 때 우리 판례의 태도는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해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원칙을 지켜준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취소도 거의 다가 원칙에 부합이 돼요. 이제 질문은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일부만의 취소 가능, 불가능? 가능. 하지만 원칙은 어떻게 해라? 거의 전부 취소해라 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론적으로 물어볼 때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해야 불가능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사례로는 거의 전부 취소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론적으로 시험 지문에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가능하다가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례를 집어넣고 여기서 일부 취소 됐나 안 됐나 물어보면 거의 다 안 됐다야. 전부 취소가 됐다야. 실제 사례로 물어보면요. 예,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1번의 판례 보세요. 1번의 판례가 법률행위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죠. 이 이야기는 취소권은 분류식 행위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 뭐야? 뭐 물건 던지면서 야 이 돈 내놔 아니면 돈 못 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 분류식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이론적인 걸 한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 법률행위가 분할이 가능하고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이게 가분적 행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분적 분할이 가능한 행위인 경우에 나머지 부분이라도 유지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될 때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일부 무효의 법리를 여기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인 거예요. 이 판례가. 그런 것이지 실제로 일부를 취소해준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3번에도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근저당 설정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근저당 설정 계약 왜 했을까? 돈 빌렸을까 했으니까 근저당 설정해 주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그럼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모두 취소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돈 빌리는 계약. 돈 빌리는 계약이 뭐죠? 소비대차 계약인 거예요. 소비대차 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부 취소를 원칙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토지를 매매하면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로가 보니까 일로 나버리네. 도로가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럼 전체 중에서 요거는 판 거야, 안 판 거야? 요거만 파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 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냥 나와? 무지하게 나와요? 열이 펄펄 끓으면서 나오겠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라고 해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요. 그럼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깔끔한데 매수인이 순간 머리를 쓴 거야. 아, 요거만 취소하게 되면 전체 다 내 거 되잖아요. 돌에 딱 붙은 땅이 돼버리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요 특약만 취소하겠다. 계약서에 어떻게 썼냐면 계약서 이렇게 써가지고 쭉 해놓고 여기 그려놓고 요 부분은 제외 이렇게 한 거거든요. 특약에다가. 그러니까 특약만 취소해버리면 전체가 다 내 땅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특약만 취소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해? 야, 일부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라? 전부 취소해라.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전체가 1000평이야. 1000평. 1000평인데 이 부분만 빼면 이게 800평인 거야. 그럼 실제 매매 몇 평 했어요? 800평 했죠? 아직 분할이 안 됐기 때문에 7-1번지 800평 이렇게 매매한 거예요. 근데 계약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 7-1번지 1000평 중 200평 제외. 그러니까 결국 몇 평? 800평 매매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매매 대금이 평당 따지면 요게 8억이라는 거지. 그럼 이건 단순한 계산으로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참 회계 어렵게 공부한다. 단순 계산으로 800평이 8억이면 1000평이면 단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고. 이게 3번 얘기해야 나오는 얘기야? 그럼 이건 10억이겠지, 10억. 그러면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계약서 잘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동 7의 1번지 전체 면적 1000평 중 800평. 그럼 매매 대금 얼마로 했을까? 8억으로 했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요거 제외한다고 했겠죠? 특약으로 여기다 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생각엔 아, 요거만 지우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7-1번지고 이거는 나중에 소유권이 바뀌면 분할해서 7의 2번지가 될 텐데 아직 계약만 체결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할도 아직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특약만 지으면 1000평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특약만 지으면 되는 거야? 금액도 또 바뀌어야 되는 거야? 금액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계약 다 바꾼다는 얘기 아니냐고. 매매 대상 면적도 바꾸고 매매 대금도 바꾸고 그렇다는 얘기는 계약 다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계약 자체를 취소해라. 그리고 계약서 다시 써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우리 판사들이 예시를 든 게 뭐를 예시를 들었냐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요거만 취소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매매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얘기는 그 부분은 매매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매매 안 한 걸 어떻게 취소하냐. 그래서 이 특약만 취소할 수는 없고 다 취소해라. 결국은 취소 안 해주려고. 내가 봤을 때는 이것도 계약의 일부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뭘 지키고자 하는 거야?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 취소해라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매매계약 시 토지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특약을 했다면 이는 매매계약 대상 토지를 특정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이 분명히 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라? 다 취소해라. 제가 봐도 그래요. 논리가. 야, 지금 현재 8억에 800평을 샀으면 특약을 취소하게 되면 1000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를 거래하면서 가격 결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면적일 텐데 면적도 바꾸고 그럼 면적을 바꾸려면 대금도 바꿔야 되고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바꾼다는 얘기는 계약서 다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써라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1조 취소의 효과입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여기서 처음부터가 다른 말로 소급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시겠죠? 처음부터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소급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 무효가 됐다면 무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효에 관한 법리는 뭡니까?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무효에 관한 법리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그 반환의 범위는 다르다. 하지만 제한 능력자는 선악 따질 거 없이 언제나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설명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12페이지 맨 하단에 보니까 동그라미 2번에 제한 능력자 반환 범위의 특칙 중에서 현존 이익만 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건 또 설명 안 할 거고 니은에 현존 이익이란 그랬어요. 이거 암기했어 안 했어요? 했죠? 학생 물체 잔치 암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1조에서 나온 거 1118조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민법은. 중간에 건너뛰었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쭉 나오는 거고요. 아, 그러면 현존 이익은 누가 입증해야 되느냐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동그라미 리을 보이시죠? 네. 313페이지 동그라미 리을 보이세요? 거기 리을에 현존 이익은 원래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미성년자가 반환할 때는 자기가 받아간 건 얼마였어요? 500만 원 받아갔는데 우리 미성년자 쪽에서 499만 원 술 먹고 10,000원만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10,000원만 줘야 되는지 영수증 499만 원짜리 가져가고 빈병 가서 나열해 놔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존 이익이 10,000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제한 능력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고. 다 써시오 그러고 그죠? 예, 그래. 그래서 거기 리을에 있는 내용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존 이익의 입증에 관해서는 제한 능력자가 취득한 이익은 현존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른 말 필요 없어. 제한 능력자 스스로 현존 이익이 요거밖에 안 된다. 없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13페이지 상단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이걸 취소권의 폭이라고 하죠.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얘들이 누굴까요? 한대승 씨죠.
140조에 규정한 자가 한대승씨 맞죠? 한대승씨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왜? 추인하게 되면 뭘로 확정? 유효로 확정이죠. 예,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얘기가 취소 방법은 어떻게 분류식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첫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면 추인의 방법도 분류식이고 추인의 상대방은 첫사람이다.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144조의 추인의 요건,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죠. 근데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네. 그래서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추인의 요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번의 양쪽 가로 1번 추인권자는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므로 취소권자에 한정된다. 아시겠죠? 예, 취소권자에 한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추인하여야 한다죠. 항상 무효행위 추인이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든 모든 추인은 원인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만 이거 나올 거야. 동그라미 3번 다만 찾으셨어요? 제한 능력자의 거긴 줄칩니다.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알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추인의 상대방은 취소의 상대방하고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방법은 분류식 행위고 취소의 상대방 첫사람이 추인의 상대방이죠. 그 다음에 추인의 효과입니다. 추인의 효과는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시면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 있으면 취소권의 포기가 되죠. 그래서 추인의 효과는 그 뒷부분부터 줄칠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확정적으로 뭐가 돼버려요? 유효가 되는 거고 다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을. 그렇지. 다시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해버렸잖아요. 취소의 원인이 뭔데요? 취소의 원인이 뭐였죠? 재착사강. 취소의 원인이 뭐라고? 재착사강. 요거밖에 없었죠? 그런데 추인을 했다는 얘기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더 이상 취소의 원인이 남아있다는 거야? 안 남아있다는 거야? 안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되니까 다시 취소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 있는 판례 한번 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거기까지만 한번 슬러시로 잘라볼게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까지 슬러시로 잘라봐요. 이상 잘랐어요? 그럼 거기다 써야지. 무효. 이제부터 무효죠? 취소했으면 무효 맞죠? 네. 그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까? 무효인 행위입니까? 무효인 행위지. 그러니까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이미 취소돼서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유효로 할 수는 없으나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죠. 말 참 어렵게 한다.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추인할 수는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거기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줄칠게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그러니까 추인할 수 있는 후란 얘기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란 뜻이죠. 다음 각호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데 또 줄쳐야 됩니다.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이의를 보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이의 보류는요. 야, 내가 지금 물건을 받아가지만 이거 추인하려고 받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사기친 사람이 와가지고 제발 좀 받아주세요. 네, 그러고 막 울고불고 난리야. 그 받으면 뭐예요? 법정 추인이죠. 그러니까 받으면 안 되는데 하도 울고불고 그러니까 동네 창피해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받습니다. 받으면서 야, 나 이거 추인하려고 받는 거 아니야?
내일 니네 회사 가서 내가 반드시 취소할 거야. 일단 놓고 가. 그랬답니다. 이건 이의 보류가 있었죠. 이거는 법정 추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받아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의 보류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암기형이죠. 암기했나요? 고개 들고 제 손 보세요. 뭐뭐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너무 과묵하고 의젓해서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죠? 과묵하고 너무 의젓해서 얘기 안 하는 거야. 근데 거의 거짓말이야. 그렇죠? 나 이거 알아. 알긴 뭘 알아. 모르면서 지금 아는 척하고 있는 거야. 적극적으로 입으로 한번 뱉어보는 거.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전철이나 버스 타고 가면서 이행, 이청, 담양, 강경 그럼 자리 비켜준다 그랬죠? 자리 양보해준다고 이렇게 한 두 번 해봐. 거기 앞에 가서 전철 가고 이행, 이청, 담양, 강경 그러면 앞에 있는 아주머니 자리 비켜줘. 웬만하면 그죠? 네. 여기서 하라고. 여기서 이행, 이청, 담양, 강경 이 중에서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 네모로 묶은 거 있었잖아. 이청, 양도. 이청, 양도. 청양고추는 맵죠? 청양고추 맵지. 별짓 다 한다 진짜. 청양고추는 맵죠? 얘네들은 그러니까 취소권자만 해야 돼. 매운 건. 아시겠죠? 예.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건 그냥 암기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패턴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정 추인 사유를 쭉 나열해 놓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럼 물어본다고. 다음 사유 중에서 뭐 이런 법률 행위를 했고 다음 사유가 발생했다. 취소권자가 여전히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물어봐요. 그럼 그거는 뭘 찾으라는 얘기야? 법정 추인 찾으라는 거야? 법정 추인이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야?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죠?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는 추인이 안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으면 법정 추인이 아니죠? 됐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꾸 못하겠어. 그냥 넘어가야 돼. 그래서 315페이지 보면은요. 법정 추인의 요건 일단 취소의 원인이 소멸했어야 된다죠. 양쪽 가로 1번 줄칩니다. 그 다음에 법정 추인 사유가 발생했어야 되는데 법정 추인 사유는 거기 2번에 있는 이행의 청구 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다 줄칠게요.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상대방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거 하고 그 5번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있잖아요. 여기 취소권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양도에는 취득한 권리의 용익적 권능, 전세권,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 뭐죠? 대항력 갖춰주는 방법이 있죠.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렇죠? 시험에 나오면요.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일부 매각 이렇게도 나온다고.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일부 매각. 그럼 일부 양도한 거잖아요. 또는 용익적 권능의 설정. 그럼 용익적 권능을 설정해 준 것도 권리 중에 일부를 떼준 거라고 보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양쪽 가로 3번 이의 보류하지 않을 것 줄칩니다. 이의 보류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잘 틀리니까 두 번째 줄에 이의 보류가 있다면 법정 추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그거 줄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으로 획일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 가로 4번은 다 줄칩니다. 법정 추인은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 효력 발생입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할 필요도 없고 추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법적으로 획일적으로 확 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법정 추인의 효과는 뭐죠? 유효 확정이겠죠. 그렇죠? 유효 확정이에요. 자, 우리 18회 시험에 나왔는데 이런 유형으로 시험에 나와요. 그 시험에 나오는 건요. 18회 시험에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그 계약이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취소권자 누구요? 갑이죠. 갑. 다음 사유에 대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아, 그러면 이제 법정 추인 사유 찾으면 되겠네요.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랬어요. 그럼 뭐 찾으란 얘기예요? 법정 추인 아닌 거 찾으란 얘기죠. 시험에는 다음 중 법정 추인 사유는 이렇게 안 나온다고. 취소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럼 법정 추인 찾으란 얘기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럼 법정 추인이 아닌 거 찾으란 얘기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90%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닌 것 찾으라고 나온다고. 90%. 그게 뭐냐면 이행 청구하고 뭐죠? 양도. 요거 합치면 90%죠? 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다. 자, 이 문제 나오면 있잖아요. 제일 먼저 취소권자가 누군지를 동그라미 두 번을 딱 쳐놓는 거야. 취소권자가 누구죠? 갑이죠. 갑 동그라미 딱 쳐놓고,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답니다. 법정 추인입니까? 법정 추인 아닙니다. 아니죠. 네. 법정 추인 아닙니다. 네, 법정 추인 아니. 그리고 그냥 딱 이행 청구 나왔으면 동그라미 치고 가면 돼요. 밑에 거 안 읽어도 괜히 밑에 거 읽으면 마음 흔들려. 내 마음을 흔드는 뭔가가 또 나타나요. 그래서 갑이 을로부터 담보 제공을, 이 담보 제공은 한 경우 받은 경우 다 법정 추인 아닙니까?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1억을 받았대죠.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받았대지 않습니까?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대죠. 예, 뭘 양도했대요? 매매대금 채권. 그럼 권리 일부를 양도했으니까 법정 추인 맞잖아요, 이거. 갑이 을로부터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얘기야. 을에게. 그렇다는 얘기 스스로 이행을 했다는 얘기죠. 법정 추인 맞죠? 그래서 법정 추인이 아닌 건 1번인 거예요. 웬만하면 이행 청구 잡으면 잘 모르겠다. 그럼 뭘 잡으라고요? 이행 청구를 그냥 잡으면 거의 다 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에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추삼 한십이었지 않습니까? 추삼 한십. 거기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뭐냐?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날을 얘기하는 거야.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됐다. 그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됐으면 그때 추인할 건지 취소할 건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 날이잖아요. 그죠? 그날로부터 맨날 얘기하는 게 3년. 자, 그러면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뭐가 생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예?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생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취소해야 생기는 거야? 취소하기 전에도 있어요? 취소해야 생깁니까? 왜 취소해야 생기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왜 취소해야 생기냐고. 왜?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잖아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고 뭐고 없죠. 취소하고 나야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이 생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도 다 줄칠게요. 취소권 행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판례는 취소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본다. 되셨습니까?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317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146조의 취지인데 이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이죠.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제척기간이 도가했는지 여부는 당사자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거기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다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4의 기출문제요. 옳지 않은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 추인 사유가 존재하는데 이의 보류가 있답니다. 이의 보류했으면 추인의 효과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답니다.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취소했으면 무효가 됐죠?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서 다시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어요? 아니, 무효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서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된다며. 그거 답이네, 그죠? 맞습니까?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러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뭐 했다고? 수여받았대. 그럼 얘는 법정 대리인이요? 임의 대리인이요? 임의 대리인이잖아요. 얘는 원래 취소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취소권 행사하려면
특별수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답니다.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죠. 이거는 대법관들 손바닥 부르튼 사건이라서 매해 나온다 그랬죠. 이게 착오 쪽에서 또 나오지만 무효 취소 쪽에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분적인 법률행위 일부의 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일부만의 취소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죠. 근데 혹시 판례 사례로 나와버리면 거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일부 취소 안 돼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너무 늦게 들어온다 그죠? 취소가 끝났죠? 그럼 이제 조건 기한을 해야 되는데 조건 기한하기 전에 프린트 받은 거 있죠? 무효하고 취소 프린트 받으셨나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이 없다. 처음부터 무효죠. 다만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권대리 행위나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 효과는 소급한다. 무권대리, 무권리자 처분, 이거는 무권리자 처분 행위는 무권대리로 보겠다고 했잖아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한 때로부터 효력이 없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인 등기로 전용하기란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고 가등기가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무효 등기를 유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유효인 거예요. 유용한 때부터 유효입니다. 앞에서 우리 무효 등기 유용해서 썼죠? 그거는 등기를 다시 하지 말자는 뜻이지 처음부터 유효인 등기가 된다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무권리자 갑이 을의 권리를 자기 이름으로 처분했답니다.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을이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력은 을에게 당연히 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무권대리가 아니라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 갑이 을의 권리를 자기 권리로 처분했다. 여기서 무권리자 빼도 갑이 을의 권리를 자기 권리로 처분했다. 그럼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을이 추인하게 되면 처분행위는 을에게 미친다. 여기 앞에다가 뭐 들어가도 되죠? 소급해서 이 얘기도 들어갈 수 있죠. 소급해서 을에게 효력이 미친다. 타인의 목적이 된 권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했답니다.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거 무권리자의 행위도 아니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계약은 무효다? 틀렸잖아요. 유효죠? 이건 처분행위가 아니고 의무부담 행위지 않습니까? 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법률행위로 수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입니까?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이거 소급하여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소급하여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는 없지만 항상 우리는 새로운 법률행위 앞에다가 그때부터를 집어넣어서 읽어야 이런 문제는 바로 보자마자 눈에 확 띈다고. 아시겠죠? 왜냐면 시험에는 항상 요 지문을 집어넣는다고. 근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뭘까라고 하는데 우리 항상 그때부터를 집어넣어서 읽으면 느낌이 확 달라지죠. 반응이 없어. 됐어요. 없어도 돼. 이제 삐졌어.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 유효해요. 취소권자가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죠. 영원히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다? 아니죠. 유효인데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공부하면서 맨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앞에 뭐 붙여서 읽으라고.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객관식 시험 문제 푸는 게 이런 거예요. 앞에다가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가 훈련이 돼 있으면 이거 딱 보자마자 틀렸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 맞네, 그죠? 소급해서가 뭐예요? 처음부터고. 취소된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예요? 취소한 이후부터입니까? 소급해서죠. 소급해서.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2번, 3번, 4번 완전히 똑같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입니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이것도 전형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추3 한 10이야. 취3 한 10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3년, 10년 나오잖아. 시험 지문에요. 3년, 10년 나오면 잠깐 스톱하고 추3 한 10 써놓고 찾아야 된다고. 이거 눈에 안 보인다니까. 이거는 취3 한 10이 돼버렸죠. 추3 한 10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3년, 10년 나오잖아요. 옆에다가 추3 한 10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맞춰보라고. 가짜는 거 갖고 틀리면 재수 없으니까. 아시겠죠? 예. 자, 일부 무효의 법률은 일부 취소에도 준용이 된다. 그래서 분할이 가능한 법률행위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고 있는 경우 전부 취소가 원칙이지만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죠. 그래서 원래 일부 무효의 법률은 일부 무효보다는 취소 쪽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분적인 법률행위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일부 취소 가능. 가분적인 법률행위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고 이거는 요거하고 똑같은 문장인데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것뿐입니다. 일부 취소 가능이죠. 법률행위 일부에 착오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일부만을 취소? 전부 취소가 원칙이죠. 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전부 무효잖아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다죠. 예.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 요건에 따라서 추인함으로써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추인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얘기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 무효행위 추인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것으로 본다죠. 있다.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따라서 취소된 법률행위 유효하게 할 수 없다지. 취소되면 무효요, 유효요? 발음 똑바로 해봐요. 무효야, 유효야? 무효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잖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앞에 뭔데?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고. 취소된 법률행위는 무효. 소급해서 무효.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좀 입으로 쫓아해봐요. 맨날 나오면 잘 모르고 맨날 적으면서. 다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앞에 뭐? 취소할 수 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 그죠? 무효죠, 무효? 보세요.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러면 무효. 소급해서 무효죠? 그럼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 추인에 따라서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죠? 그럼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예, 자, 되는 거야. 그런데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효인데 그런데 취소된 행위는 무효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취소된 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고 그런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질문 나오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이 되면 취소는 누구에 대한 의사표시? 상대방. 첫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사례 문제로도 잘 나와요. 네 사람 등장시켜. 그래서 갑이 을에게 사기쳤고 을이 병에게 팔았고 병은 정에게 팔았다. 현재 정이 점유해서 사용수익 중이다. 그러면 을이 취소권 행사할 때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해야 돼요? 병에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 이거요. 그래서 상대방. 여기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상대방. 여기 좀 쉬운 지문이었고 자,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뭐 하는 거야? 이게 취소권 포기하는 게 추인하는 거죠. 이 경우에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추인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
법정 대리인 후견인이 할 때는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추인할 수 있다죠. 앞에서 잠깐 나왔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때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서 법정 대리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안 되지? 법정 대리인은 소멸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후견인이 추인할 때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만 하여야 효력이 있다. 완전히 똑같은 지문이요 이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법정 추인 그래. 법정 추인 이행, 이청, 담양, 강경이죠. 예? 이행, 이청, 담양, 강경이에요. 그래서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2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한 후 을의 기망행위로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다음 사유에 대해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아까 풀어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면 16, 18, 21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았다. 이거 틀렸잖아. 법정 추인 아니죠? 네, 법정 추인 아니에요. 갑이 을로부터 담보 제공을 받았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예? 취소할 수 없다죠? 여기 법정 추인이잖아. 여기는 갑이 을로부터 이행 청구 받았으니까 갑이 취소할 수 없다. 그럼 틀렸지. 있다죠 여전히.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1억 원을 수령했다. 매매대금 일부를 받았다야. 이거는 일부. 이행을 한 경우 받은 경우 다 법정 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나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이걸로 나온다니까.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이걸로 안 나온다고. 그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법정 추인 아니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럼 법정 추인이다야.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갑이 매매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대. 취소권자가 갑인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득한 권리 이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대죠? 그럼 이건 법정 추인입니까? 아닙니까? 추인이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이 을에게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얘기는 이행을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스스로 이행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받은 경우도 법정 추인이에요. 그럼 갑은 취소할 수 없다. 자, 을이 매수한 부동산을 분할해서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답니다. 분할해서 양도했다고? 누가? 을이. 그럼 취소권자요? 아니요? 취소권자 아닌 자가 했죠? 그럼 갑은 취소할 숨겨놓은 건데 답을 알았네. 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틀렸죠? 네. 법정 추인 사유가 존재해도 갑이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갑이 을에게 이행 청구했으나 추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갑이 을에게 이행 청구했대잖아. 그럼 법정 추인이죠. 근데 추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은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법정 추인은 그런 거 안 따진다고. 그럼 갑은 이행 청구를 다시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법정 추인 사유가 있으면 뭔데? 유효 확정이잖아요. 맞죠? 네. 너무 많이 해놨다. 힘들어. 자,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이요.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이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된 급은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의 이자, 그리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고 악의의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 나오면 항상 악의 갖다 붙여요. 선이라고 얘기하면 조금만 줘도 될 것 같은 느낌이 팍 들죠. 근데 아주 못된 놈 같은 느낌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행위에 의해서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으면 이익 전부를 돌려줍니까? 다 술 드셨대요. 예. 그럼 줄 거 하나도 없죠. 예. 그 다음에 또 이거 질문 들어오는데 그러면 애들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그건 나도 모르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는 여기까지만 가르치는 거지 부정행위 무슨 조장이야. 조장은 아시겠죠? 그건 저 교육부 장관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취소한 경우 그 법률행위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상환할 책임이 있다죠. 이게 전에는요. 금액 딱 집어넣고 1억 원 중에서 뭐에다가 얼마 쓰고 뭐에다 얼마 쓰고 뭐에다 얼마 쓰고 얼마 줘야 되냐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도 2번이나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그럼 뭐 찾아내야 돼? 학생물체잔치. 걔들은 돌려줄 돈이요? 안 줘도 되는 돈이요? 그건 줘야 되는 돈이라고. 현존이익이라고. 학생물체잔치. 학비, 생활비, 물품구입비, 채무변제비용, 잔금, 치료비, 학생물체잔치. 아시겠죠?
또 앞글자만 획해서 날라갔다고 욕하지 마시고 이미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다 했네. 아유, 숨차. 그죠? 예. 조금 쉬었다가 조건 기한 하겠습니다. 예.